자, 오늘 할 내용은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인수분해를 잘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새로 배우는 2차 방정식 자체에 대한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그걸 푸는 과정에 있어서 인수분해를 잘 하고 숫자 계산을 안 틀리면은 충분히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보통 틀릴 때 계산을 틀리지. 자,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면 먼저 식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뭐 이렇게 생긴 친구들 전부 다 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단항식, 다항식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항이 지금 몇 개 있을까? 두 개 있지. 3x라는 항과 4라는 항.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져 있으면 별개의 항으로 봅니다. 3과 x는 지금 뭘로 이어져 있지?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면 한 개의 항으로 봅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다른 항으로 보는 거지. 물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친구는 x의 1차 항, 이 친구는 상수항이라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4 더하기 7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상 11이잖아. 그래서 4 더하기 7로 돼 있으면은 이거를 항이 두 개가 있어요 라고 얘기는 잘 안 해. 단 책에 이렇게 안 나와서 접할 기회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만 나와 있는 친구는 뭐라고 불렀냐면 기억나나요? 상수항이라고 불렀지. 맞지? 이 친구는 x 1차 항. 요렇게 돼 있으면 서로 다른 항이 된다. 그래서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어도 x제곱 곱하기 3x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러면은 실제로 3x 세제곱이 돼서 x 세제곱항이 되버린단 말이야. 이래서 이 친구를 다른 항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항을 얘기할 때는 항이 몇 개 있는지 보려면 x 1차 항, x 2차 항, 혹은 y 항, y 2차 항, 혹은 상수항 요런 친구들로 분류를 해서 개수를 세면은 간단하게 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등호나 부등호 아무것도 없이 요렇게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다항식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렇게 한 개짜리 항만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뭐라 부르지? 단항식인데 이 단항식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다항식이 맞나요? 아닌가요? 단항식도 다항식이다 라고 배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식인데 여기서 는이 붙어버리면은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는 뒤에 뭐가 있어도 방정식이야. 꼭 는영만 방정식은 아니야. 왜? 이렇게 돼 있어도 이 친구 넘겨주면 는영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는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x가 없는 식을 방정식이라 부르진 않는다. 그래서 방정식이라 부르려면 미지수가 있고 는이 있는 자 2차 방정식.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 보이나? 노란색 색칠되어 있는 거. x에 대한 2차식 이건 이따가 좀 이따 보고 는영꼴로 나타나는 방정식을 이라고 돼 있지. 이때 중요한 게 능령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얘 이렇게 돼 있어도 넘어가면 능령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얘도 방정식이야. 능령도 중요하지만은 한쪽 항에는 반드시 미지수가 존재해야 방정식이다. 왜? 방정식이란 결국 해를 구하는 거라고 우리 2학년 때 배웠어. 1차 방정식 배울 때. 즉 여기 뭔가 들어갔을 때 얘가 성립해 라는 걸 찾는 게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 찾을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방정식이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은 한등식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은 미지수가 있고 는이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 이번에 배우는 거는 1차 방정식을 중2 때 배웠지. 2차 방정식은 이쪽에가 x 2차항.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x에 혹은 y에 최고차항 이 2차인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그럼 얘는 2차항도 있고 3차항도 있지. 그럼 얘는 3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항상 최고차항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최고차항이 2차인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의 해, 금이 있지.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해라고 한다고 우리 중2 때 배웠어요. 그리고 푼다는 정돈에서 x는 꼴로 나타내는 게 푼다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보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1번부터 1번부터 8번까지는 2차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 아니냐를 찾는 거야. 뭐 보고 있어? 뭐, 아니 왜 그쪽을 보고 있냐고 물어봐. 그쪽을 뭐 보고 있는데 6번 보고 있는 거야? 6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손쉽게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3번은 2차 방정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3번은 왜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물었을 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3번은 왜 2차 방정식이 아니야? 는이 없다. 꼭 는 0까지는 아니라도 는이 없지, 그지? 4번은 2차 방정식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분모에 들어간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1,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5번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니에요? x 넘겨줘. x 제곱을 넘겨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정리를 했을 때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치면은 제곱항이 없지, 그지? 근데 6번 왜 보냐고 물어보냐면 항상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선생님이 뭔가 얘기하고 있을 때 고기 따라와줘야 되는데 항상 앞서가거든 보통. 그래서 물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9번에서 12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래?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때 a의 값이 될 수 없는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9번에서 이 친구가 x에 대한 2차 방정차, 이것도 중요한데 항상 문제가 x에 대한이라고 나와. 왜? x가 최고차항이 2차인 방정식이기 때문에. 알겠죠? 물론 쉬운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 어려운 문제가 뭐 y나 z 같은 것도 나오거든. 그래서 보통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2차 방정식 되려면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게 뭐야? x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게 x야.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게 0 돼버리면 없어지잖아, 2차가. 뭐는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밑에 13번에서 17번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맞으면 아니면 보고 있지.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2차 방정식.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괄호 안에 있는 친구가 뭐?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해 또는 근이라는 거는 x에 넣어서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넣어서 성립하는 확인해라. 그럼 저건 나는 이거 성립하는 거죠. 그 얘는 성립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x의 값이 1, 2, 3, 4일 때
요런 것도 문제 잘 읽어야 돼. 위에 거 안 읽고 풀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잖아. 그 우리 동생들 지금 1차 방정식 배우는데 동생들도 이거 할 때 맨날 위에 문제 안 읽어서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러고 막 그냥 풀어보고 막 이러거든. x의 값이 1, 2, 3, 4일 때라는 얘기는 x 1 넣어서 성립하나 보고 2 넣어서 성립하나 보고 3 넣어서 성립하나 보고 4 넣어서 성립하는지 봐서 그 중에 성립하는 것만 고르세요 라는 얘기지. 맞아요.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의 해일 때 상수 a 값의 값을 구해야 하세요. 그래서 문제만 잘 읽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잘 풀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런데 뭐 이제 해를 이렇게 직접 집어넣어서 푸는 거는 처음에 해라는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앞으로는 전부 다 개념 31번처럼 네가 직접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문제는 그냥 해가 뭐가 맞는지 확인하세요이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었잖아. 근데 앞으로는 뭐 그래서 요 방정식을 푸세요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라는 게 결국 x는으로 나타날 거란 얘기지. 그래서 요 친구를 인수분해를 다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부터 해보자. 한 번에 할까? 이거는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두 항에 요 2차항과 1차항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친구 공통인수라고 하지. 기억나나요? 네. 공통인수를 그 잡아내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요 친구 곱하기 요 친구가 0이 되려면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어야 되겠지. 맞아요. 요런 개념으로 방정식을 푸시는 거야. 3이 0이 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요 x가 0이면 얘가 무슨 수가 되더라도 얘가 예를 들어서 x가 0이면 이거 전체 얼마야? 6. 그래도 3 곱하기 0 곱하기 6이면 0이잖아. 맞아? 맞아요. 요런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야. 알겠지? 네. 역시나 이거나지 x0 이거나 그 다음에 x 플러스 6이 0이거나 요게 0이거나 아니면 요게 0이면 곱해서 0 됩니다 라는 개념이 2차 방정식을 푼다의 개념이에요. 알겠지?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는 x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마찬가지 x 마이너스 6이면 이게 얼마가 돼요? 0. 이거는? 0. 네? 아, 6. 18이요. 아니 이거 6. 봐봐, 집중 안 하지? 마이너스 6. 이게 집중 안 한다는 소리야. 알겠지? 네.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라도 얘가 곱하기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숫자들과 상관없이 0이 돼버리지. 그 개념으로 방정식을 푸시게 됩니다. 요게 푼다라는 개념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다 동일하게 풉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인수분해 되나 봐야겠다. 그럼 이쪽에 뭐 해? 3, 5, 1. 뭐 3x, 1x 적어도 되는데 x가 안 적어도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지? 그럼 이쪽에는 뭐 해볼고? 2하고 그럼 얘네 둘이 12. 얘네 둘이는 2. 더해서 안 되겠네? 맞지? 그럼 다른 걸로 해봅시다. 얘네 둘이 곱해서 8. 얘네 둘이 곱해서 얘네 둘이 더하면 11. 근데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1. 그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1 되겠지? 네.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3x 마이너스 8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또박또박 크게 얘기하세요. 맨날 틀려서 자신감 없는 건 아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면 잘 대답할 수 있다. 네. 자, 선생님이 이제 2차 방정식 진도를 나가는 이유를 알겠지?
어차피 인수분해 아직 잘 익숙치 않아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같이 익숙해진다. 알겠지?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면 둘이 곱해서 0이겠지. 그래서 3x-8이 0이거나 또는 x-1이 0이면 이게 곱해서 0이에요 라는 개념. 알겠지?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넘겨주면 x는 1 나오지. 역시나 또는이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지? 얘는 3x 넘어가면 8, x는 3분의 8 이렇게 되시겠다. 그러면은 이제 푼다라는 개념 후에 나오는 최종적인 이 친구들이 결국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다. 그럼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예쁘게 정돈해서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적어주면 이제 해까지 다 구하신 거야. 얘도 마찬가지. 문제에서 답 적을 때 심표 찍고 적어도 되죠. 이렇게 네. 가능하면 5월로 적으세요. 네. 뭐 5월 적기 귀찮나? 아니요. 보통 이제 애들이 나중 되면 습관적으로 그냥 심표 찍고 적어.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5월 반드시 적으라는 게 또는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으라. 왜? 너네는 바보기 때문에 이거 안 적어놓으면 선생님 0이랑 마이너스 6이랑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거든. 숫자에 0도 되고 마이너스 6도 되는 숫자가 있어? 말도 안 되잖아. 그런 생각도 없이 이게 또는인지 그리고인지 생각도 안 해. 왜? 나중에 부등식 배우면 부등식은 해가 두 개 나왔을 때 둘 다 만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든지가 있단 말이야.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해. 이걸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뒤에 넘어가 봅시다. 어떤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어떤 방정식은 인수분해 해보면 신기한 친구가 나와. 자, 얘 여기는 뭐 할래? 3합. 얘는 7합. 그래서 얘네들 곱하면 21. 얘네들 곱하면 21. 그래서 둘이 더하면 42. 됐나? 네. 그러면 결국 얘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3x 플러스 7. 3x 플러스 7. 맞나? 네. 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네. 요거를 다른 식으로 인수분해 하면 뭐 요렇게 적는 거 기억나나요? 아, 네. 오,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네. 라고 인수분해를 해놓고 보니까 이거 제곱은 0이야. 이게 제곱이 0 되려면 어때야 돼? x가 아니고 3x 플러스 7. 중요하다 그거. 네. 알겠지? 네. 습관적으로 x가 나오지 그냥. 맞아 아니야? 맞아. 요게 0이어야 제곱해서 0 되겠지. 방법이 없잖아. 이거 하나밖에. 네.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맞지?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돼서 는 0이 돼버리면 선생님이 말하는 하나하나의 문장이 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얘기하는데 잘 들어야 돼. 인수분해를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돼서 완전 제곱식 는 0이 되면 당연히 해가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그때 하나밖에 없는 이 해를 중근이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네. 원래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두 개가 나와야 돼. 근데 그 두 개의 근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근이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을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제곱. 배웠잖아. 단어. 오. 완전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식. 나타낼 수가 있다. 네. 이제 자, 그래서 여기
32번 중근에서 하는 내용이 다 그 얘기야.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중복되어서 서로 같을 때. 읽고 있니? 네. 보고 있니? 그 다음 읽어봐봐. 이 해를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고 한다. 이때 중요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 풀 때 1차 방정식은 해가 1개, 2차 방정식은 2개,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라고 했을 때 그 해가 몇 개나 해야 된다고? 가 같은 거야. 알겠지? 네. 개념이 그렇게 흘러가요. 알겠지? 네. 해가 2개긴 2개야. 2개인데 같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해가 1개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왜냐면 어쩌면 2개긴 2개인데 똑같은 해인데 그 뭐 숫자 3이 2개예요. 그러면 뭐 3이 2개. 아, 그건 좀 이상한가. 어쨌든. 자, 그다음 괄호 2번 중근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반대로지.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결국 얘가 뭐가 된다? 된다. 라는 얘기야. 알겠지? 네. 나머지는 또 풀어보시면 되고. 왜냐면 뭐 65번 이런 거 풀 때 우리가 앞에 완전 제곱식 했던 내용이 필요해. 자, 이 친구가 중근을 가진대.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얘는 x 제곱이니까 그냥 놔두고 얘는 2 곱하기 x 곱하기 뭘까? 3. 이겠지? 네. 그럼 뒤에는 당연히 뭐의 제곱이 나와야 돼? 3의 제곱.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지? 그럼 결국 a가 얼마가 돼야 된다? 3. 9. 가 돼야 된다. 앞에서 배운 걸 활용하는 거지 계속. 네. 맞죠? 네. 이렇게 흘러가는 게 2차 방정식이에요. 알겠지?